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초 세팅이라는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 설명드린 기초 잔액, 기초 코드 등록은 이제 이카운트를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해주시는 세팅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 배우실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매일매일 입력해야 되는 전표 입력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카운트는 아까 앞에서 우리 개요 설명드릴 때 고객님들 회계에 대한 지식 정보에 따라서 쓰시는 메뉴들이 나눠져 있어요. 입력부가 쪼개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쪼개져 있는 입력부들에 대한 특징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반 전표라는 입력부를 한번 볼 거예요.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메뉴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반 전표는요. 빠른 입력부입니다. 빠른 입력부. 빠른 입력. 빠른 입력이요. 자, 아까 우리 회계 입력부에 대한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였죠. 빠른 입력과 쉬운 입력. 그래서 빠른 입력에 대한 메뉴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회계 숙련자분들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계 숙련자를 나누는 그 기준은 뭔가요? 라는 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저는요 회계 전문을 해서 회계 학과를 나오거나 세무회계 이런 전공을 해서요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차변이랑 대변이라는 항목에 각각의 어떤 계정을 어떤 상황에 넣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표라는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거예요. 일반 전표라는 메뉴는요.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직접 분계를 하는 메뉴입니다. 직접 내가 차대변을 쪼개서 분계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라는 메뉴를 한번 가볼게요.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 일반 전표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원에요.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 네, 여기 오늘 많이 들어갈 거예요. 패스트 엔트리에서 밑에 보시면 일반 전표라고 가장 위쪽에 있는 회계 입력부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를 딱 들어가 보시면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딱 들어가면 여기가 내가 쓰던 그 메뉴네 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변과 대변을 바로 찍을 수 있는 입력부가 있고요. 자, 이카운트 상에서는 이제 또 구분되어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구분값과 위쪽에도 구분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는 구분값을 이렇게 쪼개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 위쪽에 있는 구분값은요.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할 때 어떤 메뉴를 직접 분계해 줄 건지 전표 종류를 고르실 수 있는 구분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표가 그럼 뭐가 있냐? 여기 구분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눌러보시면 일반 전표, 매출 전표 2, 매입 전표 2 이렇게 세 가지의 전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 전표, 매출 전표, 매입 전표인데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는 직접 분계를 하는 전표는 맞는데요. 부가세 신고 자료와 연동이 되는 직접 분계 전표입니다. 즉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끊을 건데요. 신고는 100만 원 한 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만 50만 원은 상품 매출, 50만 원은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신고 금액에 대해서 회계장부상의 계정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직접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 2 메뉴를 많이 쓰시고요. 일반 전표는 이제 부가세 신고자를 넣는 곳은 아니고 내가 직접 일반적인 대체 분계를 입력해주는 메뉴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구분값이 나오는데 이 구분값은 하단에 있는 구분값입니다. 여기요. 자, 3차와 4대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이해가 빠르신 분은 이게 여기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보시면 버튼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일출, 이입,
3차 4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1출 2입 요렇게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3차 4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자, 여기 차이는 교재에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자, 1출은 1출금, 현금 출금이라는 의미고요. 2입은 현금 입금, 즉 현금의 입출금을 처리하는 게 1출과 2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제로 왔다 갔다 돈을 썼다 라고 했을 때는 1출 2입을 쓰시는 거고요. 자, 3차와 4대는 3차변, 4대변입니다. 3차, 4대의 경우 복식부기의 형태로 대체전표 처리를 했을 때 쓰시는 메뉴예요. 자, 그럼 제가 1출 2입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택배비를 결제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출금 처리를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왼쪽에 구분값 부분은 1출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돈을 왜 썼냐면 택배비로 썼어요. 그럼 계정에다가는 운반비라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넣을 거고요. 지나가던 노랑택배라는 회사에 택배비를 지불했고요. 1출이면 그러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 카운트가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하는 메뉴여도요. 실제로 넣어줘야 되는 항목에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1출이라고 하면은 차변에 넣어야 되나 대변에 넣어야 되나 클릭을 해보니까 대변 쪽에는 클릭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죠. 즉 우리가 차대변을 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실수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썼으니까 차변에다가 2,500원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변에 2,500원을 넣으면요. 대변이라는 항목에 동일한 2,500원 금액이 찍힐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입력 안 했는데 왜 들어오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회계 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찍어준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 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외상으로 판매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 외상대를 또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구분값을 1출이 아닌 2입으로 잡아줘야 될 거고요. 돈을 왜 받았냐면 외상으로 판매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외상 매출금으로 팔았던 내역을 주식회사 멀티북이라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고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이 입은 차변 입력이 안 되겠죠? 1출과 2입은 거꾸로 완전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앞이 차변이 되면 뒤에는 대변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외상 매출금 10만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 또 세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외상에 대해서 똑같이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제로 받은 게 아니라 계좌로 돈을 받았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금과 관련된 1출 2입을 쓸 수 없고 3차변과 4대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대체분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3차변 계정에다가는요 보통예금 계정일 거고요. 어느 통장으로 받았나요? 라는 것을 보통예금 계정 옆 거래처 코드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520 통장으로요. 3차변이니까 당연히 차변만 입력이 되겠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통장에 100만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게 왜 늘었죠? 외상을 차감해주면서 돈이 는 거죠. 그럼 결국 외상 매출금에 대한 미수 잔액은 깎아주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이제 회계적인 용어로 상계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제 돈 들어온 이유를 3차변 말고 4대변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정 코드에다가는 외상으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채권을 깎을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외상이니까 이제 어느 업체의 외상인가요? 라는 게 찍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네오아시아라는 거래처에서 외상이 있던 걸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면서 정확한 붕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 일반 전표의 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밑에 있는 급여 전표는 뭔가요?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급여 전표라는 기능은요. ERP, 이카운트 상에 상단에 보시면 이 관리라는 메뉴를 사용하셔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중에서 급여 관리 메뉴요. 급여라는 내역은요. 급여 혼자 따로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 급여 직원들한테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회계팀에서 직원별로 통장에서 급여 이렇게 나갈 겁니다. 또는 나갔습니다라는 회계 내역을 찍어 주셔야 최종 급여 처리를 완료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각 직원별로 월급이 얼마씩 되는지 다 확인을 해서 회계전표를 쓰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카운트 관리 메뉴에서 급여 대장을 먼저 생성을 해 놓으셨다면 그 급여 대장에 찍혀 있는 금액들을 회계전표로 바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적어놨듯이요. 관리의 급여 관리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 내역을 회계로 자동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급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급여 관리 메뉴 가서 제가 간단하게 급여 대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급여 작업을 통해서 1월달 급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속연월은 1월 한 달 동안 일한 것을 2월 5일 오늘 지급할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서요. 계산을 한번 돌립니다. 그러면 급여 대장에 급여 내역들이 이쪽으로 쫙 찍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회계팀은 이런 각 수당 항목별 직원들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 달 급여로 지급 총액이 얼마고요. 그 와중에 이제 4대 보험, 소득세 이런 걸 떼서 공제 총액 떼가는 건 얼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통장에서 쏴주는 이 실지급액 부분을 회계 처리로 이제 쫙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한 금액들을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대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일반 전표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서요. 어디를 가실 거냐면 하단에 보셨을 때 전표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전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셨을 때 내가 회계 쪽을 연동해서 갖고 올 데이터, 어떤 메뉴의 데이터를 끌고 올 건가요? 라는 것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급여 관리 메뉴를 활용해서 회계 급여 전표를 치겠다 라는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제가 1월자 급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급여 대장에 찍혀 있는 내역이 회계 전표로 쫙 들어갑니다. 물론 분계 설정을 해놓은 기본값이 있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계를 한 번 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팀에서 할 거는 그래서 이게 실지급액인데 이게 어느 통장에서 나갔고요. 이 예수금은 나중에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소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 관련 공제 내역 별도로 관리해줘야 되는 계정이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계정은 우리 차변에 들어가는 계정이니까 요 급여 내역을 이카운트에 있는 회계 출력물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으로 달아놓을 거냐라는 것을 3차변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물론 지금 저는 판이라는 계정이 써있기 때문에 손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면 원가 쪽에 녹일 거냐 아니면 판관비 계정 쪽에 녹일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저장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급여 전표는 전표 불러오기라는 메뉴를 활용하여서 회계가 아닌 다른 메뉴에 입력한 데이터 값을 회계 쪽 메뉴로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ERP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쭉 일반 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교재 밑에 보시면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드린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일반 전표를 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교재 내용 보시고 한 번씩 입력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일반 전표에서 물론 직접 분계를 통해 회계장부를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카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분계나 회계적인 기능을 잘 모르고 있는데 회계장부를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회계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배울 이제 두 가지의 회계 전표는 자동으로 분계 처리되는 내역들이라서요. 굳이 우리가 회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 메뉴에서 거의 반 이상을 중요하게 써야 되는 전표들이 지금 배우실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바탕화면을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 우리가 회계 메뉴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전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표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만큼 자주 쓸 거예요. 왜 많은 회사들이 이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를 자주 쓰시냐? 첫 번째는 분계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에 뭐 넣어야 되고 대변에 뭐 넣어야 되고 이런 분계에 대한 지식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 결국 이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의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의 흐름이죠. 그래서 입금 보고서라고 하면 결국 우리 돈이 들어온 것, 수금이 됐을 때 입력하는 자동 분계 전표인 거고요. 지출 결의서는 돈을 썼을 때, 돈이 나갔을 때 쓰는 자동 분계 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를 하나씩 들어가서 천천히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금 보고서라는 메뉴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의 입금 보고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의 입금 보고서. 자, 방금 전까지 배웠던 일반 전표 밑에 있는 자동 분계 전표고요. 입금 보고서라는 메뉴를 가보시면 자, 메뉴를 한번 들어가서 입력하는 곳을 볼게요. 자, 그런데 입력하는 항목들이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뭐 구분값을 바꾼다거나 차변이나 대변을 넣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입금 계좌 코드. 네, 말 그대로 어느 통장 또는 돈을 어떤 수단으로 받았느냐라는 걸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계정 코드. 회계 전표이기 때문에 계정이 무조건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대변을 둘 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계정을 넣는다는 건 왜 우리 회사가 이런 돈을 받았나요? 라는 이유를 계정이라는 분류값을 통해 장부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 네, 말 그대로요. 어디서 우리 회사에 돈을 보내줬나요? 라는 거고요. 금액. 그래서 얼마를 보내줬나요? 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적요명은 메모입니다. 메모이기 때문에 필수로 쓰시는 값은 아니고 우리가 수급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금 더 기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수수료라는 항목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부분은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고 입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떼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넣어주시는 부분인데 이 수수료라는 항목에 금액을 넣을 경우는요. 지급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분계가 됩니다.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돈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필요했을 때만 해당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수수료 관련해서는 필수는 아니다라는 점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계좌 코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좌 코드를 검색하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외상 때 100만 원을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라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520 통장 입금 계좌 코드로 넣겠죠. 자, 그리고 왜 돈이 들어왔나요? 라는 것을 계정에 넣을 건데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의미의 외상 매출금 계정을 넣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 돈을 준 거래처가 어딘가요? 라는 걸 거래처라는 항목에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가 앞에서 기초 등록이라는 항목에 거래처 코드로 넣어놨던 코드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거래처 검색이라고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국민은행 520 통장이라는 계좌 코드도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대표이사, 이건 뭔가 우리 회사의 직원, 사원인 것 같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네, 카드도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카드 말고도 이제 카드사 이런 내역들도 쭉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보아이오테크, 신용카드, 법인 체크카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거래처라는 항목에 거래처 코드가 아닌 값들도 검색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 장부를 쓸 때는요. 이 항목에는 무조건 이게 나올 거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회계 장부를 입력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에 대한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황별로 입력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한 기준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이때는 어떤 걸 넣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계 장부를 쓸 때는 이카운트 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코드를 넣을 수 있다라는 큰 틀로 접근을 하셔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회계 장부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넣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래처 항목이 써져 있지만 사실은 거래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라는 항목에서 실제로 검색이 되는 코드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처라는 항목에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저랑 보신 것처럼 거래처 코드라는 게 나왔죠. 거래처라는 항목이니까 당연히 거래처 코드가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보여줬던 건 또 어떤 게 있었죠? 계좌입니다. 선생님, 왜 계좌 코드가 거래처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통장에 이런 식으로 입금 계좌라는 곳에 항목이 들어간다. 그 말인 즉슨 우리 회사 통장에 이제 돈을 보내서 통장으로 들어온 건데 돈을 쏴준 주체가 거래처가 아니라 계좌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우리 회사 통장인 거예요. 즉, 우리 회사에서 A랑 B은행의 통장을 둘 다 갖고 있는데 A은행에 B은행에 있던 계좌 금액을 옮긴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부르시나요? 보통 계좌 간의 이동이라고 부르죠. 자, 계좌 간의 이동도 그러면 결국은 돈 쏜 주체가 계좌가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 계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좌 코드 입력된 거 말고 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카드사라는 것도 검색이 됐었어요.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왜 카드사가 거래처로 들어갈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카드 매출이 있을 때 해당하는 경우인데 우리 회사가 매장이나 또는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가 있어서 고객이 카드를 긁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쨌건 그 상대 고객과의 거래는 끝났고 돈 받은 걸로 다 처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드로 긁고 갔기 때문에 우리 회사 통장이나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결제한 카드사에서 우리 회사의 매출 대금을 잠깐 갖고 있다가 본인들 카드 수수료를 조금 내서 나중에 입금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매출 대금을 입금해 줄 때 결국 거래처가 어떻게 될까요? 카드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 매출 대금을 받을 때, 회수할 때 거래처가 카드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아까 대표 이사님처럼 사원이
거래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원이 우리 회사에 돈을 준다? 보통은 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 뭐 급여를 전달하니까 돈을 받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회사에 사원이 굳이 돈을 줄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분이 이제 출장을 가신 거죠. 그래서 출장을 갈 때 회사에서 시제를 이렇게 뽑아서 주셨어요. 자, 이 시제를 가지고 가서요. 알아서 이제 출장 가서 현금으로 다 결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원이 그 돈을 갖고 현장 가서 또는 출장 가서 돈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줬는데 8만 원만 쓰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2만 원은 현금이 남았어요. 그럼 그 남은 2만 원을 직원이 가져가면 그럼 횡령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남은 2만 원을 다시 우리 회사에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출장비로 주신 현금이 남아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거래처가 사원이 될 수 있겠죠. 사원에 돈을 줄 때만 거래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 돈을 뭔가 사원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면 거래처에 사원 코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기초등록 공부를 할 때 사원 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자, 요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회계원의 기초등록, 이쪽이 다 코드를 넣는 곳이었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셨을 때 사원 담당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사원 담당 등록 클릭해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표이사. 자, 여기다가 코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버튼 클릭하셔서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코드와 이름만 넣어도 저장은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쓰기 위한 코드랑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아까처럼 회계 전표에서도 그 직원을 거래처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 입금 보고서라는 메뉴에 갔을 때 이제 속지 않아요. 거래처라는 항목이 이름으로 딱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더 있었고요. 이렇게 그러면 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래처라는 항목에 이 회계전표에서 꼭 거래처로 인식만 하지 말고 돈을 우리 회사에 보내주는 주체다. 주체라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코드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계좌 간에 이동을 해준다? 그럼 돈을 보내준 주체가 우리 회사의 통장이니까 계좌 코드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네.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해서 보내주는 주체면 카드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회계전표 쓰실 때 좀 덜 헷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 통장에 외상때 100만 원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입금 계좌는 520 통장이에요. 외상에 대해서 네오아시아라는 거래처가 금액 100만 원을 입력해 줬습니다. 자, 적요는 메모인데요. 저는 한번 써볼게요. 외상 때 일시 지급했다. 그래서 1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라는 것을 적요까지 쓰시고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회계장부를 다 쓰셨어요. 자, 제가 아까 일반 전표처럼 차변, 대변, 구분감 넣고 이렇게 했나요? 전혀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입력하는 전표에 직관적인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 자료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입금보고서라는 전표를 많은 회사에서 회계 메뉴 중에서 쓰시는 전표라서 이 부분은 꼭 고객님들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숙지하셔서 장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